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산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짚고 넘어왔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한다는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연산하는 방법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싶잖아요.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연산자도 배우고 데이터도 배웠는데 이걸 이용해서 굉장히 복잡한 연산식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도움이 되는 계산식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없으면 그것은 사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 그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화형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도구를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제 다큐먼트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write라는 그런 메서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다큐먼트 객체는 뒤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요. 어쨌든 이 write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능은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좀 그 이유를 보고 얘기할게요. 예, 지난 시간까지는 열라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출력을 주로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그 프레임이 존재하는 그 어떤 대화 상자 같은 게 앞으로 이제 돌출돼서 출력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브라우저 내에서 그 문서라고 하는 영역에다가 내가 어떤 문자열이나 데이터를 출력할 수가 있는데요. 다큐먼트라고 하는 영역에다가 출력을 해달라고 하는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잘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는 우리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녀석을 실행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도록 자, 이 녀석을 실행해 보기 위해서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도록 할게요. 자, 새로 고침하게 되면 하나, 둘, 셋. 그러면 여기에 결과가 나오네요.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거 한번 실행해 보라고 했는데 결과가 3, 4가 나온 거 보니까 7은 아닌 거 보니까 얘가 문자열로 바뀌었네요. 얘가 숫자로 바뀌었다고 하면은 예, 7이 나와있겠죠. 자, 이건 어떻게 됐었어요? 이거 자, 이거를 23이라고 하고 20이라고 할까요? 이 빼기로 하면 어떻게 되죠? 해보셨나요? 하나, 둘, 셋. 이건 뭐죠? 원래 문자열로 얘가 바뀌었다고 하면은 그쵸, 204가 돼야 되겠죠. 204. 근데 204가 아니라 16인 거 보니까 얘가 숫자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덧셈일 때는 문자열로 바뀌는데 뺄셈이거나 이럴 때는 예, 문자열로 바뀌지 않고 숫자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참 신기하네요.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출력된 영역이 대화 상자 형태로 이렇게 뻥 하고 뜨는 것이 아니라 이 다큐먼트 영역에 출력되었다는 게 중요한데요. 자, 그럼 이렇게 먼저 할게요. 제가 이거 주석 처리하고 이 다큐먼트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은 여기다가 하이 자, 하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저장을 하고요. 이 녀석을 새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문서에 출력되는 거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 다큐먼트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엔 얘가 출력되고 나서 얘가 출력되는 그런 형태로서 한 문서를 같이 만들어 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은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여기다가 윈도우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어.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로 자, 문서가 다 로드 되었다. 이제 문서가 로드 되자마자 이제 저 작업을 하자라고 해서 문서가 로드 되었을 때 이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요 블럭이 없었을 때는 요것만 있었을 때는 현재 문서가 만들어지는 당시에 얘가 실행되기 때문에 현재 문서를 만드는 데 참여하고 있거든요. 요것을 만들면서 이 블럭을 만들면서 이제 얘는 언제 실행되냐면 쭉 진행될 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HTML을 쭉 읽어 들어가는 렌더링 시스템에 의해서 쭉 이제 가서 끝까지 완료돼서 문서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 가져와지고 이미지까지 다 나오고 완료된 다음에 이제 그게 로드가 된 거죠. 로드 되었을 때 이제 이 코드가 블럭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보이는지 간단히 좀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지금 보세요. 지금 얘는 나왔네요. 얘는 나왔는데 얘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된 거죠? 그걸 좀 아셔야 되는 게 얘가 화면에 다 출력이 됐어요. 완벽하게 된 다음에
얘가 이제 문서가 완료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다큐먼트 도구를 이용해서 라이트를 하게 되면 기존 문서가 아닌 새로운 문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문서에다가 16을 출력하니까 기존에 아무리 그 복잡한 렌더링을 통해서 멋진 화면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라이트가 걔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결코 좋은 그런 모양을 보이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document.write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문서를 출력하는 작업을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문서 전체를 완전히 스스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런 걸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일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제가 다른 도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보다 브라우저 객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죠. 이 브라우저 객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안쪽이 다큐먼트 객체, 조금 아까 잠깐 사용했던 다큐먼트란 객체인데, 이 다큐먼트 객체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 전에 간단하게 대화용으로 쓸 수 있는 도구가 있다고 하면, 여기 점선 보이세요? 점선? 그렇죠, 점선. 이 점선은 이 문서라고 하는 녀석을 감싸고 있는 하나의 틀이에요. 이 틀을 우리는 윈도우라고 합니다. 윈도우. 이 윈도우라고 하고, 우리는 이 윈도우라고 하는 녀석을 내가 조작할 수 있게끔 어떤 API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브라우저를 만드는 회사가. 그 브라우저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 누구누구를 떠올릴 수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뭐 구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구글에서는 크롬을 제공하고 있고, 애플에서는 사파리를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 하나 뭐 얘기하자고 하면 파이어폭스를 만들고 있는 모질라도 있죠. 자, 우리가 이런 그 브라우저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뭔가를 이제 스크립트로 제어할 수 있도록, 이 녀석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 윈도우 객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조금씩 브라우저를 만드는 회사마다 약간씩 그 표준 없이 조금씩 다른 형태로 제공하긴 합니다. 근데 거의 비슷하니까 지금은 뭐 표준 아닌 표준이 된 상태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동일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윈도우 객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창의 크기를 줄이거나 창을 이동시키거나 또는 창을 새로 열거나 창을 닫거나 그런 기능이 필요할 때는 윈도우 객체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세요? 지금 현재 여기, 자, 이 브라우저를 만들고 있는 회사에서는 문서 말고 그 외에도 여기 현재 로케이션, 이 문서로 보여주고 있는 문서 리소스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이거를 사용자가 입력을 해서 뭐 네이버로 갔다가 다음으로 갔다가 뉴렉처로 갔다가 할 수 있겠는데, 그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자의 직접적인 입력이 아닌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도 객체화 시켜놨어요. 자바스크립트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녀석은 윈도우라고 하는 그 객체 안에 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윈도우.점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객체를 이용해서 얘를 자바스크립트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도 문서가 바뀌듯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 로케이션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얘를 바꿔도 당연히 문서의 로케이션이 바뀌는 거니까 다른 문서를 열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로케이션.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시죠? 이걸 이제 사용자가 로케이션을 옮겨 다니다 보면 여기에 이제 버튼이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거 뭐냐면 사용자가 다녔던 로케이션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 누적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로케이션들의 기록을 뭐라고 하냐면 히스토리라고 해요. 히스토리. 그 히스토리를 사용자는 이게 좀 진해졌네, 클릭해서 뒤로 가야지, 진해졌네, 앞으로 가야지 할 수 있지만, 그 로케이션을, 그 히스토리를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으로도 조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브라우저를 만드는 그 업체들이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객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window.history라고 하는 객체예요. 그 히스토리 객체와 로케이션 객체 우리 뒤에서 다 한 번씩 사용해 볼 거고요. 히스토리 객체를 이용하면 얘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조작하고 싶다고 하면 바로 이 다큐먼트라는 객체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각각의 태그들이나 이것들을 엘리먼트화 시켜서 큰 저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녀석인데, 그 다큐먼트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우리는 다양한 엘리먼트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바꿀 수가 있거나 또는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먼저 알아볼게, 윈도우가 갖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윈도우의 사이즈를 줄이거나 윈도우를 이동시키거나 또는 윈도우가 어떤 그 새로운 대화 상자를 열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좀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알아보고 히스토리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다큐먼트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엘리먼트를 직접 조작하거나 변화를 주거나 애니메이션 주거나
기타 등등 얘기를 다 다뤄볼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다루게 될 내용이고요. 제일 먼저 윈도우라는 녀석부터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윈도우가 갖고 있는 그 객체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메서드나 속성을 볼 건데요. 그 윈도우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객체들이 있는데 그 객체들이 스크린, 로케이션, 히스토리, 다큐먼트, 내비게이터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조금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노란색을 보면은 대화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alert, confirm, prompt라고 하는 메서드를 바로 이 브라우저 객체가 제공하고 있거든요. 윈도우 객체. 그 녀석의 요 confirm, prompt 이 두 가지는 써본 적이 없는데 alert, confirm, prompt를 한번 이용해서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아서 그걸 출력하는 것을 대화 상자 형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이 윈도우라고 하는 녀석이 갖고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alert예요. 지금까지 많이 써왔는데 몇 번 써봤었잖아요. 자, alert는 이런 메시지를 뿌릴 수 있도록 해주죠. 사용자에게 어떤 내용을 간단하게 보여줄 때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녀석인데 저희가 값을 3을 담고 있는 x라고 하는 값을 alert를 이용해서 이제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다룰 때는 윈도우라는 녀석을 쓰지 않고 그냥 alert를 썼었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왜 오늘은 갑자기 윈도우라고 하는 것을 썼을까요? 그리고 윈도우가 갖고 있는 그 메서드를 쓸 땐 점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쓰게 되는데 이미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다 다른 언어를 통해서 객체 지향이 갖고 있는 그런 점 연산자를 써봤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윈도우 점 alert 이거는 윈도우라고 하는 녀석을 지난 시간에 안 썼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윈도우라고 하는 녀석은 앞으로 우리가 쓰게 될 어떤 녀석, 바로 이 안에 스크린이든 로케이션이든 히스토리든 어떠한 객체를 쓰든 또 그 객체가 갖고 있는 메서드를 쓰든 속성을 쓰든 윈도우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녀석도 윈도우로부터 벗어난 그런 게 아니라 윈도우 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써야 할 윈도우 이 안에 있으면 다 윈도우라고 하는 녀석을 통해서 쓰게 되는 속성들이나 객체들이거나 메서드이기 때문에 윈도우는 생략이 가능해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쓰는 게 좋습니까? 안 쓰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안 쓰는 게 좋죠. 왜? 생략 가능하다면 생략 가능한 방식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안 쓸 거예요. 특별하게 구분을 해줘야 하는 경우에만 윈도우라는 녀석을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alert라고 하는 거 쓸 때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윈도우 점 alert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부터는 윈도우를 생략하고 alert만 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출력할 수 있었는데 초기화를 하지 않고 값을 출력하면 undefined가 나온다는 거 지난 시간에 이미 여러 번 얘기했었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lert는 그런데 prompt라고 하는 메서드가 또 있어요. prompt는 window.prompt 이렇게 쓰는데 윈도우는 생략했고요. 자, window.prompt 얘는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띄우는 대화 상자를 띄워주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거기다가 값을 입력하는데 첫 번째는 요 캡션 x의 값을 입력하세요, y의 값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캡션을 출력하기 위한 인자를 넣고요. 문자열로. 두 번째 값은 여기에 처음에 초기값으로 이제 0을 넣게 되면 여기에 0이 들어가죠.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값에다가 2를 넣겠다고 하면 2를 초기값으로 이제 보여주게 되고요. 저는 0을 넣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그 0을 지우고 새로운 값을 넣고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은 그 값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간단하게 스크립트 코드를 이걸 보시고 작성을 먼저 해보시고 이 x와 y가 더해졌을 때 어떠한 값이 결과로 나오는지 먼저 확인해 보신 다음에 수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셨습니까? 먼저 해보세요. 저희가 이거 실습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론만 들어서는 얼마 못 가요. 해보지도 않고 그냥 머리로만 잠깐 담으려고 하면 계속 지구력을 갖지 못하고 자꾸 찝찝하고 앞에 거 있는 것들이 가물가물하고 그러거든요. 꼭 작성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해봤다고 하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3과 4를 받아서 더했으니까 7이 나오길 원했지만 실제로는 3, 4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입력되는 모든 값들은 다 문자열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문자열로 들어오니까 내가 받아서 저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문자열 객체, 스트링 객체가 돼요. 그러니까 스트링 객체니까 스트링 더하기 스트링이니까 당연히 스트링이 돼서 결과는 3, 4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3, 4가 아닌 7이 되길 원했다. 그러면 숫자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숫자의 연산을 원했다고 하면 숫자로 바꿔주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많은 그 입문하시는 분들이 언어라고 하는 것과 언어,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 플랫폼에 대한 것을 좀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구분을 못 하시는 거죠.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이 담당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데이터라고 하는 거, 데이터를 제공하고 거기다 데이터를 연산할 수 있는 연산자를 제공하겠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연산 순서를 쭉 진행하다가 그 연산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거나 또는 그 연산을 어떻게 돼요? 건너뛰게 한다거나 그런 흐름을 제어하는 제어 구조라는 게 언어 쪽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음에 또 재사용할 수 있게 한다거나 또는 이 녀석이 플랫폼과 분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모듈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 또는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언어가 갖고 있는 영역이고요. 만약에 이 언어가 어떠한 뭘 갖고 있다?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다 라고 하면 그 라이브러리는 입출력과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아니고 우리가 연산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뻔한 연산들, 우리가 제어를 하기 위한 뻔한 제어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라이브러리로 바꿔 놓겠죠. 그런 것들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놓겠죠. 그 대표적인 라이브러리가 바로 어떤 것이 있냐면 숫자를 문자로 바꿔주는 거, 문자를 숫자로 바꿔주는 거, 또는 숫자도 정수를 실수로 바꿔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입출력과 상관없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산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언어가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라이브러리는 API라고 하지 않습니다. API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사용되는 인터페이스인데요. 그 어떠한 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냐면 언어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만들 수가 없죠. 바로 I/O, 입력과 출력을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뭐 콘솔 장치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키보드나 모니터, 그 다음에 뭐 프린터라든지 뭐 다양한 센서,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스피커라든지 다양한 장치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장치들을 이용해야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입출력 장치는 너무 도구가 다양하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달라지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약속을 정해놓은 약간의 인터페이스 함수들이 있죠. 이런 것들, 그것들 담당하고 있는 녀석이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죠. 우리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얘네들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설명하는 것들 중에는 함수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함수는 언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함수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API라고 하지 않고 그냥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그냥 레퍼런스라고 하죠. 라이브러리 안에 작은 범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가 있냐면 내가 만든 그런 함수들도 있지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입출력 함수들이 있어요. 그 녀석은 장치라고 하는 녀석을 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와 좀 차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이 API는 바뀌지 않는 약속이죠. API는 뭐예요? 인터페이스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이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장치가 달라져도 이 약속만 바뀌지 않으면 이 언어를 통해서 만든 프로그램 로직은 달라질 게 없죠. 그래서 여기는 뭐 간단하게 프린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출력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하면 이쪽인 장치를 새로운 장치로 바꿔도 프린트라는 것에 맞춰서 드라이버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어쨌거나 저희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녀석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입출력을 위한 함수가 따로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쪽에 해당되는 함수와 이쪽에 해당되는 함수를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플랫폼 API, 저희에게 자바스크립트에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다양한 입출력 도구들은 다 플랫폼, 그것도 API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얼라트,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의 기능일까요? 아니면 브라우저의 기능일까요? 브라우저의 기능입니다. 브라우저는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입력과 출력을 담당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얼라트는 플랫폼 API입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 플랫폼이고요.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만약에 내가 정수를 실수로 정수를 바꾸겠다. 그런 함수가 있다. 미리 말씀드리면 pass int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pass int 함수는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걸까요?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제공하는 걸까요? 예,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제공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의 레퍼런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만약에 어떤 함수를 쓰고 있다. 그 함수가 언어가 제공하고 있는 건데 브라우저의 라이브를 뒤져서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도움말을 막 보고 있으면 거기에 파스인트가 나올 리가 없죠. 또 내가 지금 그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얼라트를 찾아보고 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자바스크립트에는 얼라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바스크립트 레퍼런스 뒤져봤자 얼라트는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거니까 브라우저 도움말에서 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경계를 좀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너무 어렵나요? 지금 프로그래밍을 이전 프로그래밍 기초 과정을 여러분들이 듣고 오셨다고 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는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하고 있는 함수를 찾아봐야만 여기서 입력받은 것을 숫자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자바스크립트라고 한 녀석의 도움말을 봐야 되잖아요. 레퍼런스를 봐야 되잖아요. 그 자바스크립트의 도움말 어디서 볼까요? 일단 자바스크립트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페이지들이 어디 있는지 좀 봐야 되겠는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브라우저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이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곳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 모질라라든지 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페이지 가도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레퍼런스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아니면 이제 온라인으로 커뮤니티들이 많잖아요. 뭐 카페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글들이 있으면은 즐겨찾기 해놓고 거기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우선 이렇게 할 거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사용률이 가장 많으니까 일단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만들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움말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제 다른 문서를 좀 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문서를 찾아서 즐겨찾기 해놓기 바랍니다. 자, 브라우저를 열어서 전 이렇게 하려고 해요. 여기다가 msdn.microsoft.com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MSDN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디벨로퍼 네트워크라고 해서요. 그 개발자들이 여기서 어떤 그 커뮤니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페이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커뮤니티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여기 오셔서 이제 한글 사이트를 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나 운영체제가 한글일 경우에는 맨 밑으로 내리시면은 영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 영문으로 바꾸려고 하냐면 한글 문서로 바뀌는 데까지는 꽤 시간이 좀 걸려서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영문과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글 사이트는 좀 링크가 좀 잘못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영어를 보기가 정말 싫지 않은 이상 영어 사이트를 통해서 보시는 게 전 세계인이 보는 그런 새로운 내용들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이 영어 버전이 있고요. 클릭해 보시면 이제 영어 사이트로 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큐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위에 있고요. 이 다큐멘테이션을 클릭하시면은 API and Reference 라고 하는 걸 클릭하셔서 밑으로 좀만 내려가 보시면은 랭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개발 도구와 언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이 중간에 있습니다. 클릭해서 자바스크립트 레퍼런스를 보시면은 범주가 좀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기본 자바스크립트 기본과 자바스크립트 레퍼런스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궁금한 거는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하고 있는 그 기능 함수들을 좀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레퍼런스를 클릭해서 보시거나 확장을 하시면 앞에 거 눌러서 자바스크립트 제공하고 있는 객체들이 뭐가 있다 궁금하시잖아요. 클릭해 보시면은 자바스크립트 제공하고 있는 그런 객체들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순수하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위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동안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굉장히 큰 사용률로 장악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만의 기능들을 좀 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범용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만을 위한 그런 기능이 꽤 오브젝트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 액티브엑스와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VB 스크립트와 관련된 어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윈도우 RT와 관련된 오브젝트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조금 좀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는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오브젝트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메서드를 나는 메서드 단위로 보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메서드가 있잖아요. 메서드 단위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모든 오브젝트 갖고 있는 아까 좀 봤던 오브젝트들인데 얘네들 갖고 있는 그 메서드들을 목차를 알파벳 순으로 쭉 나열해주고 있어요. 이건 메서드이기 때문에 객체들이 갖고 있는 함수들만 나온 거고, 이거 말고 글로벌 메서드를 보고 싶다고 하면 이걸 클릭해야 되는 거죠. 펑션 많이 줄었죠. 그 얘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이 함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애들은 스태틱 멤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태틱 멤버. 그러니까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냐. 아까 얘네들은 메서드인데 얘네들은 인스턴스 메서드. 얘는 스태틱 메서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 ABS가 있는데 메서드에서는 ABS가 안 나왔죠. 이렇게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크립트에서는 두 가지의 함수가 있는데 일단 내가 변수를 선언해서 A라고 선언했다고 할게요. new number라고 하는 녀석을 내가 객체화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객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A 점 찍어서 쓸 수 있는 함수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메서드고요. 흔히 말하면 인스턴스 함수, 인스턴스 메서드고요. 이 A라고 하는 녀석을 만든 다음에 쓸 수 있는 함수들이죠. 그래서 이 녀석을 만든 다음에 쓸 수 있는 함수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고 이런 게 있어요. 넘버가 있는데 넘버 객체를 만들지 않고 넘버라고 하는 그 녀석을 통해서 쓸 수 있는 함수들이 있어요. 이런 함수들. 자, 이런 함수들은 이제 뭐예요? 어떤 객체를 통해서 사용하는 함수가 있다면 이 녀석을 메소드라고 하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녀석을 그냥 펑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굳이 말하면은 이제 혹시 자바나 C샵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하면은 이런 녀석은 우리가 스태틱 메소드라고 했었고요. 인스턴스 메소드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함수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전역이냐, 자, 객체 없이 쓸 수 있는 녀석이냐, 객체를 만든 다음에 쓰는 녀석이냐, 이 둘의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이 펑션이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메스라고 하는 녀석을 통해 쓸 수 있는 ABS가 있다고 하면 이 펑션을 어떻게 쓰냐면 메스라는 녀석을 통해서 점 찍어서 ABS를 바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바로 쓸 수 있는 녀석이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2 0 하면 얘가 반환하는 것은 절대값을 반환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A에다가 담으면 그 녀석 뭐가 된다? 예, 20이 나오겠고요. 그런 녀석을 우리가 만약에 메스라고 해서 U에서 메스라고 하는 녀석을 생성할 수도 있긴 한데, 메스라는 녀석 생성해서 점 찍으면 ABS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얘는 객체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어 쓸 수 있는 녀석이 아닌 거예요. 자, 보셨습니까? 자, 어쨌든 여기 펑션이라고 하는 걸 클릭했으면은 쭉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P로 시작하는 부분에 갈게요. 지금 펑션이에요. 카테고리가 펑션에 가보면은 파스인트라는 게 있죠.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파스인트, 이 녀석을 사용할 때는 메서드가 아니라 펑션으로 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어떤 객체를 만들지 않고 바로 쓸 수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보니까 어떤 객체냐, 그땐 글로벌 객체래요. 글로벌 객체는 앞에 아무것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전역적으로 아무데 쓸 수 있는 거고, 앞에 메스가 있으면 메스 점 찍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요 이름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저희가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 썼는데 여기다가 x의 값을 입력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기본값을 0이라고 하고, 그 녀석을 우리가 변수에다가 담았었는데 x라는 변수에 담았죠. 자, 그리고 y라고 하는 녀석을 썼는데 이제 y의 값을 담았잖아요. 그래서 얼라트 했을 때 x에다가 y를 더해 가지고 결과를 출력하는데, 이 출력되는 결과가 자, 0이니까 3을 넣고요. 그 다음에 y는 4를 넣어서, 자, 그랬더니 3, 4가 나왔잖아요. 자, 이게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변환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x에다가 현재 x의 값을 어떻게 할 거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y에다가는 y 해서 그 녀석을 변환한 다음에 다시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새로 심할게요. 그럼 여기다 3 넣고 4 넣고 그럼 7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얼라트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파스인트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기능 하나만 더 얘기하고 수업을 마무리 짓게요. 위에 보시면 파스인트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이 신기하게도 문자열이다 라고 하는 것을 파스인트, 그러니까 정수형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줄까요? 안 바꿔줄까요? 당연히 바꿀 수가 없어서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그때는 none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not a number, 숫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반환해 주는데, 얘 잠깐 볼까요? 12a bc, 얘도 그러면 not a number라고 나와야 되는데 얘는 숫자로 시작하는 부분은 변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일단 앞에 거는 변환을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갖다 버리네요. 파스인트를 해달라고 했는데 변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변환해주고 에러도 안 나요. 10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되게 진짜 중요한 기능이에요. 왜 그러죠? 저희가 이제 지금은 자바스크립트의 덧셈 뺄셈 요 정도 배웠지만 이제 뒤에 가면은 문서라고 하는 것을 조작을 할 때 CSS라고 하는 것을 조작해요. 스타일을 조작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문서 내에서 어떤 그 박스가 너비가 얼마냐, 또 높이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서 동적으로 막 바꾸고 그럴 텐데, 너비를 딱 알아내려고 봤더니 너비에 대한 수치가 브라우저한테 물어봤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수치가 뭐 100이다 그럼 100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걔가 숫자로 나오지도 않아요. 무조건 브라우저가 갖고 있는 엘리먼트에서 이제 내가 너비를 찾으면 걔는 반드시 걔를 문자열로 줍니다, 저한테. 근데 100이라는 문자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100 픽셀 이렇게 단위가 뒤에 꼭 붙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100 픽셀 나오니까 내가 만약에 그 변수를 선언해서 x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해서 여기다가 현재 어떤 엘리먼트 갖고 있는 위치라든지 또는 너비라든지 그걸 담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또 베리어블 y라고 하는 걸 선언해서 어떤 그 녀석의 높이라든지 뭐 y좌표를 담았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 담겨지는 게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뭐 10 픽셀 이렇게 문자열로 오니까, 그리고 또 여기는 뭐예요? 20 픽셀 이렇게 문자열로 오니까 x하고 y를 곱하기를 하려고 하니까 또는 x와 y를 더하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더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 뒷자를 잘라내기 위해서 뒤에 있는 글자 요걸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를 숫자로 변환해야 되잖아요. 막 그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초창기 때는 이게 있다는 걸 몰랐죠. 이게 뒤에 있는 꼬랑지를 알아서 잘라내고 알아서 숫자로 바꿔주는 기능까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여기다 파스인트만 하면 되는 거를 이걸 잘라내기 위해서 서브스트링 하고 그걸 또 숫자로 바꾸고 뭐 2번의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로 시작하고 뒤에 꼬랑지가 있다고 하면 파스인트는 꼬랑지 알아서 잘라내주고요. 숫자로 알아서 잘 바꿔준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타입을 좀 알아보다 알겠지만 저희가 받을 때는 무조건 문자로 받았는데 나중에 바꾼 다음에 다시 또 그 변수에다 대입을 해요. 웃기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참조 형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하겠죠. 문자열 변수로 선언했다가 나중에 정수 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건데, 참조형이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말해주는 게 여기 대입하는 녀석이 막 데이터형이 달라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x라는 녀석이 참조하고 있는 게 문자열이었다가 여기서 숫자로 바꾼 다음에 다시 참조를 알아보니까 이 녀석은 넘버로 바뀌어 있네요. 이렇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유연하고 자유롭게 보이긴 하는데 굉장한 실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전에 그 데이터를 다룰 때도 얘기했지만 얘는 객체가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속성이 붙어져서 실수를 유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특정 변수에다가 나도 모르게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막 넣어도 받아주니까 그것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연산자라든지 지금까지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연산자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사용자와 입출력 해볼 수 있는 아주 쉬운 도구를 알아봤는데요. 자, 여기까지 해봤으면 기본적인 입출력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언어적인 면, 바로 연산이라든지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마무리 질 수 있는 이제 도구는 준비해 놨으니까 다음 시간에 제어 구조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